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방 추세선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패를 한 모습이에요. 자, 이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제가 150달러까지는 무조건 하방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어제 기준으로 150달러까지 돌파가 되면서 자, 하방 지지 라인이 1차적으로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MACD 같은 경우도 추세상의 이격도가 벌어지는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하방으로 지금 쏟아내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이후에 조정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0달러에서 100달러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라던가 물타기 전략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물타기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강하게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싸졌다는 생각 같은 투자 전략보다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이평이라도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서 그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지금 만들어진 하방 추세 라인을 1차적으로 돌파를 하고, 그쵸? 그 이후에 가격대가 단기 이평을 돌파하는 최소한 요 정도가 확인이 된 후에 들어가야 역배열상에서의 반등이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같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는 너무 빠른 물타기 전략은 오히려 평단을 더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150달러가 돌파가 된 상황이고, 자, 이후에 강한 지지 라인이 잡혀있는 구간이 100달러 정도입니다. 100달러 가격대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가격 자체가 주는 상당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100달러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잡힐 가능성이 1차적으로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까지 빠진다 라고 무조건적인 말씀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조정이 여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만약에 5일 뒤에 실적 같은 경우도, 자, 실적 이슈가 있죠.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온다면 자, 충분히 여기까지 빠르게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 매수를 한다거나 물타기 같은 전략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시면서 하방 지지가 잡히는 구간을 확인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어제 기준으로 150달러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돌파가 된 것은 자, 하락 추세에 대한 흐름 자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자, 100달러 정도까지의 강한 지지 라인이 있다라는 것만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지 라인 자체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반등을 만들어낼 만큼 강한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근에서는 하나의 매수 기회가 잡힐 수가 있겠지만 이 위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테슬라를 계속해서 보유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면 일단은 요 지지라인 인근에서 평단을 한번 낮춰주시는 게 더 적절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빠지는 와중에 아까운 현금을 매수에 쓰는 것보다는 이거는 비추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금을 모아 두셨다가 확실히 지지라인이 잡히는 구간에서 자, 매수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괜찮은 방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 자체를 예를 들어서 평단이 지금 뭐 이렇게 위쪽에 280달러라고 한다면 100달러에서 어느 비율만 매수를 해도 순식간에 200달러 이하까지 평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장기적인 투자자들께서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이 150달러가 돌파된 상황에서 더 강한 지지라인 인근에서 매수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지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자면 자, 나스닥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하방을 만들고 있지만 자, 일단 보시는 게 제가 하방에 만들어 놓은 121선이에요. 1차적으로는 나스닥이나 QQQ, SOXX 같은 주요 지수들도 자, 요 120선 라인에서는 한번 지지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지가 나와준다면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텐데 자, 그때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혹은 맞고 떨어지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두 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자, 저점을 찍고 나서 자, 이후에 고점이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고점이 오히려 낮아지는지에 대한 선택지를 두 가지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후 저점을 찍고 나서 고점이 더 높아지는 방향, 즉 돌파가 나온다면 자, 여기서부터는 재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고점이 낮아진다면 그때는 이전에 나왔던 이런 추세상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빠르게 빼고 난 뒤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숏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술적인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물리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숏은 물려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자, 풋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매수세 자체가 계속 끌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숏은 일단 여기서는 비추를 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저번 영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OXL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단기적인 121선이 196달러 정도에 잡혀 있어요. 즉 4%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세배 레버리지로 본다면 자, 10% 정도, 12% 정도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근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세배 레버리지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하신다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격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높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셨을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즉 40% 가까운 손해를 또 한두 달 만에 보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40%가 날아갔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다고 한다면 6천만 남은 상황인 것인데 지금 그러한 투자는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유일하게 조금 그래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0에서 12%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봤을 때 한 30달러 인근에서는 지지라인이 한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자, 재상승 즉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평단을 낮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혹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평단을 낮춰서 수익률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원지수들이 지금 말씀드린 요 121선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이격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600달러까지도 단기적인 조정이 갈 수 있고 타격이 클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겁니다. 자, 지지세가 그래도 강하게 나와준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어서 지지라인이 지금은 당장은 왜냐 투심 자체가 식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핫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뭐 망한다 혹은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지수라던가 주목받지 못한 상당히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강한 추세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그것에 대비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OXL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전략대로 어떠한 저점 라인에서 지지가 잡혔을 때 즉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이 잡혀 있을 때 자, 여기서 평단을 낮춘 이후에 이후 고점 도전을 하는 반등에서 내가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현금화를 일부 해두는 그러한 전략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MF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물가 이슈가 4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러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물가 이슈가 조금 사라질 때까지는 채권 투자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 뭐 돈은 언제 버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올라갈 때는 잘 벌었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피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다들 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버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을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아마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자,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또 여기서 1차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더 목소리를 높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때 또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의 투자는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지지라인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면서 실제로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유의미한 상승을 할 때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강조드렸던 조정 흐름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2월 말부터 해서
올라간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던 상황이고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냉정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서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 상황으로 현재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반등이 고점 돌파를 하는지 오히려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지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집중하셔서 시장을 지켜보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테슬라나 전체적인 다른 종목들도 무조건적으로 올라가길 바라는 그러한 식의 투자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를 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미리 정립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조정이 오면서 꽤 힘든 한 주를 보내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자, 그럴수록 머리를 조금 차분하게 식히시면서 제3자의 시각으로 시장을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패닉적으로 평단을 낮추는 데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현금 자체가 투자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현금 보유를 가지고 핵심적인 지지라인에서 평단을 낮추는 기회를 기다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